키월드에서 지난주에 벤치마킹 갔을 때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부각됐던 그런 오답노트, 미계통 고객에 대한 관리였어요. 미계통 고객에 대한 관리를 잘하게 되면 계통 고객에 대한 관리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통 업무도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개통하신 고객들, 또 미개통한 고객들을 상대로 고객 관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 만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요. 상권 검토를 해서 매장이 좋은 위치에 위치해야 되고, 내부와 외부의 POP라든지 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판매 상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비치되어 있게 매장이 온전하게 잘 꾸려져 있어야 되고요. 상품을 잘 진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상품을 잘 팔 수 있게, 좀 더 어떻게 보면 벌크 상품처럼 고객들이 담아가고 싶게, 여기는 매장에 대한 재고도 많고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매장이구나, 선순환되고 있구나, 여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상품 진열도 해야 되는 거를 신경 써야 되고요. 고객을 모으고, 고객을 모은 고객이 매장에 왔을 때 고객하고 응대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다음에 개통 또는 미개통된 건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리고 개통된 고객에 대해서 뭐 일주일에 뭐 해피콜을 한다든지, 사용하시는 요금제 잘 쓰고 있는지, 기기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보험은 잘 들어가 있는지, 뭐 미디어팩 같은 경우는 뭐 해지 업무 같은 경우 있을 때 2월 1일에 해지를 잘 했는지에 대한 고객 관리를 통해서 MGM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리 업무를 통해 가지고 소개권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족도도 일어나고, 그 가족들도 같이 내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들로. 그리고 내가 휴대폰을 하면 휴대폰 멀티샵에서 바꿨지, 휴대폰 멀티샵 누구? 뭐 안인범 점장님. 나는 휴대폰에 컨설턴트는 안인범 점장이야. 나는 안인범 점장한테 가면은 무조건 만족했어. 내가 친구들이 바꾸려고 할 때, 지인들이 바꾸려고 할 때, 가족들이 바꾸려고 할 때도 다 안인범 점장을 먼저 떠올리고 고객 만족을 통해서 계속 소매 영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라고 하는 것은 저기 백석 점장님, 예, 점주님, 매출은 이 앞에 보시면 어떤 거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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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은 내방객 수, 고객이 우리 매장에 찾아오게 만드는 집계 활동을 통해서 내방이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전단지를 100장 뿌렸는데 내방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강평도 자기 자신들이 일어나면서 어디에 넣었더니, 어느 아파트에 내가 줄타기를 했더니, 라인 타기를 했더니 내방이 일어나네, 그 고객들이 오네, 그 내방객들에 대한 타겟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성공률하고 일단은 가미가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들을 대비해서 내방객 수 곱하기예요. 곱하기 내방객이 0이면 매출은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접객, 고객이 오셨어요. 내가 차도 응대하고 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가져다가 드리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상품 지식을 통해서 요금제 설명을 해서 성공을 하냐 못하느냐, 한 끗 차이죠. 50대 50입니다. 성공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접객수 곱하기 판매 성공률 곱하기 구매 단가. 우리가 판매하는 게 기변 5만원짜리 팔 수도 있고요, MMP 이동 접수해가지고 50만원짜리 팔 수도 있습니다. 50점짜리. 매출은 내방객은 정해져 있고 접객수도 정해져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행동하는 행위에 따라서 이것은 늘거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부 유형성에 따라서. 판매 성공률은 그 상담자의 어떤 멘트, 상품 지식, 그 다음에 고객하고의 신뢰도, 고객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복장, 말투, 뭐 표정, 다 이 판매 성공률에 어떻게 보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 단가는 우리가 팔 수 있을 때에 대한 단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려고 하면 제일 최상위에 좋은 거는 내방객수 올리고요. 접객수 올리고 판매 성공률 올리고 구매 단가 올리면 매출은 향상됩니다. 일예로 안중 석상훈 점장님 오셨는데 지난달에 우리가 5G 관련해서 이동접수든 기변이든 단가가 좀 좋았죠. 지난달에 한 80몇 건 마감했나요? 80건 정도 마감했는데 매출이 3천 이상을 찍으셨을 거예요. 맞나요? 네. 3천 이상을 찍었습니다. 80건에 3천 이상이면 내방 고객 수를 늘리는 활동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게 뭘까요? 내방 고객 수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려면 제일 큰 게 뭐죠? 제일 큰 거. 뭐를 해야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써야 됩니다. 1인 매장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또는 절대는 아니겠지만 하기가 어려운 중기적으로 매출을 향상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쉬더라도 일할 사람, 내가 쉬는 날 문 열어줄 사람, 내가 안에서 단기 매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중기 매출, 장기 매출을 위해서 노력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1인 매장은 지양, 되도록이면 안 하게 또는 2인 이상을 권장하는 이유가 다 여기서예요. 단기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력 채용하고 병행돼서 생각해야 될 게 중기에 내방 고객 수를 증가시키는 활동입니다. 장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강세영 사장님, 박미영 팀장님, 신수환 팀장님,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 저도 재구매율 증가해요. MGM, 소개 이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고객하고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고 내 고객은 우리 다 저장해 놓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통신사에 어떻게 개통한 고객이다. 이 고객이 나한테 전화가 오면 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가입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객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환경을 기억해주고 이 고객은 나로 인해서 재구매율, 단골이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들을 계속합니다. 제가 사례를 경기 쪽을 많이 아니까 경기 담당하는 팀장이니까 경기 쪽 많이 할게요. 독자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럼 접객 건수 올리고 내방한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가지고 성심성의껏 접객을 해서 몰두하는 겁니다. 이 접객, 손님 한 명 한 명에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오늘 하루의 일과를 다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담당자는 정위치해야 돼요. 정위치가 뭐냐? 매장을 오픈한다고 한 시간이 10시라고 써 있는데 맨날 10시 반에 열고 11시에 열고 어떤 날은 9시 반에도 열고 그냥 지 맘대로 여는 매장이에요. 그러면 고객들은 혼란스러워해서 안 오게 돼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정위치해야 돼요. 매장에 문을 열려 있어야 되고 매장 안에 판매되는 판매 데스크 또는 매장에 항상 우리 유니폼을 입은 점원이 항상 위치를 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손님이 요금 수납을 하든 뭐를 하든 몰두할 수 있어요. 괜히 이런 것조차 몰두 안 하는데 중장기적인 매출을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매출에서 적게 손님한테 최대한 집중해라 이겁니다. 자, 집중을 하는데 성공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나 접객 매너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글귀들만 기재를 해놨냐면 우리는 지금 10주 교육, 8주 교육, 기본 교육 그 다음에 매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들 석세스방에 올라오는 CS 자료들 아침마다 다른 타점이 잘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는데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사랑 접객 매너를 잘하고 있느냐, 차응대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착석 상담하라고 하는데 왜 앉아서 상담하는지에 대한 걸 100명 중에 90명이 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인식들
우리는 그냥 여름에도 그냥 뜨거운 거 낼 거야. 얼음 준비 안 하고 뭐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하면은 절대 판매 성공률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인으로서의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습득했다고 생각하고요. 기본 자질. 내가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고객은 나한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이 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감사한 존재라고 하는 기본 자질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객은 뽑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소비재가 아니에요. 이 고객이 한 명이 와가지고 건당 40보고 발로 차버릴 뭐 쓰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객들을 계속 판매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함양해야 되고요. 전문적으로 상품 지식 계속 아까 5G나 아니면 유선 상품, 소우 상품 이런 거 그때 소우 관련한 거 이렇게 박우중 사장님이 전파해 주셨었는데 그때도 소우 상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단카페에서는 매일 봐도 유치를 안 해보거나 상담을 안 해본 사람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왜냐면 동판 다른 단가가 더 좋은데 소우 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왜 굳이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몰랐으니까. 상품 지식이 전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화법이 있는데 개인마다 이거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뭐 통일은 어려울 것 같아요. 개인별로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종별로 설명해서 내가 어떤 거를 건매하겠다. 어떤 활동들로 인해서 어떤 활동을 하겠다. 자, 거기에는 진열, 박스 단위 또는 어떤 모델 단위, 제조사 단위 이런 것들 사고 싶은 제품이 있게 완박스처럼 보이게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즌별로 분위기, 뭐 졸업 시즌이다, 뭐 야유의 시즌이다, 뭐 여름 휴가철이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면은 판촉 내용을 연계해서 뭐 여름이면은 부채라든지 휴대용 선풍기, 그 다음에 뭐 방수 케이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고 또 졸업 시즌이다 하면은 애들이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케이스나 이런 장난감류들을 비치해서 시즌 분위기를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보 제공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매대에 가보면 상당히 많이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석세스 방에 교육이 돼 있는 내용들 저희가 대명라이프 그때 신부점 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정리해 주신 내용들 보기 좋게 한 판에 나오잖아요. 얼마 하면 얼마 뭐 해지율 되고 얼마 하면 얼마에 개통할 수 있고 이런 것들 나온 거. 그 다음에 몽키 통해 가지고 딱딱딱딱 요거는 토큰에서 하고 있는 거였는데 뭐 고객들이 최대한 제휴카드도 넣고 뭐 24개월로 넣고 했을 때 36개월로 했을 때 또는 뭐 그 고객들이 최대한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서 실납부금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의문점을 갖게 돼요. 고객이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 쓰는 요금보다도 낮은데? 이러면서 이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력을 한 번 더 내가 멘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넘어가고 자, 정보 수집이 활용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상대방을 알고선 팔아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알 기회가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조회했을 때 그 서류들이나 조회했을 때 DB들을 잘 보관하고 있으면 좋고요. 이게 판매하지 못한 실패 분석을 할 때에 같이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뭐 상담받고 간 오답노트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거 구글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문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1분도 안 걸리는데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놓으면은 어디서 어떤 유형 어디 장소에서 어느 아파트 어느 동에서 이런 것들을 좀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 오는 고객층은 어느 동에서 좀 고객들이 많이 오더라. 그럼 그쪽을 집중적으로 타겟팅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건당 5만 원, 10만 원 보는 걸 팔았어요. 그런 고객들 오면 사은품 주기도 애매하고 찾아와서 뭔가 클레임을 걸면 대응하기도 싫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판매권에 지치거나 치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 값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객의 광고라는 하는데 똑같은 행동들과 똑같은 포지션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하거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장과 사장은 관리자는 관리자로서 매니저와 스태프들의 역할을 해야 매장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요. 격리 직원이 있거나 정산 보는 여직원이 따로 있으면 그 직원은 또 다른 행위들을 해야 돌아가지, 절대 같은 행위들을 3명, 4명이 한다고 해서 매장이 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 구분은 일일 업무와 주간 업무와 월간 업무로 나눠봤어요. 자, 일일 업무, 출근, 제가 하는 매장은 10시에 오픈을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어서 먼 거리라, 자, 10시에 출근합니다. 9시에 출근하는 매장은 9시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자, 출근 시에는 뭐를 해야 되냐? 매니저, 스텝, 영업사원은 유니폼을 착용하고 조회를 할 준비를 합니다. 출근을 했을 때, 출근하고 나서 10시에 오픈인데 10시에 딱 오면 되나요? 안 되겠죠. 학교도 한 5분 전에 10분 전에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태라고 하는 게 10시에 오픈이면 최소한 5분 10분 전에는 가자고요. 가서 유니폼을 입고 출근 안 하셔도 돼요. 가서 입으시면 돼요. 단정한 복장으로 입고 조회를 준비합니다. 점장님이나 사장님은 무엇을 하시냐? 동일한 시간으로 한번 배치를 해봤어요. 점장님이나 사장님 유니폼 입을 수 있죠. 입으면 되죠. 유니폼은 기본이라고 봤어요. 그 대신 점장님하고 사장님들은 주변을 한 바퀴 돌으셔야 돼요. 간판은 불이 잘 소등돼 있나, 또는 우리 매장이 계속 켜놨으면 잘 들어와 있나, 주차장은 깨끗한가, 주차장은 깨끗한 상태인가, 또는 불필요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고객 출입구 쪽으로 동선을 이동해서 고객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사항이나 아니면 뭐 가리는 것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자들은 해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유니폼 착용하고 앉아가지고 10시 땡땡이 기다리는 거는 점장이나 사장이 아닌 거예요. 동선을 보고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자, 10시에 이제 업무가 시작이 돼요. 10시에 시작이 되면 한 15분 정도 걸린다는 걸로 저는 예측을 해봤어요. 이거는 타임테이블이에요. 이 정도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가안을, 예시안을 짜본 겁니다. 매장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조회 때는 매니저들은 뭐 하냐? 전일 실적 리뷰합니다. 전날에 뭐 MMP2건 기변 한 건 있었는데 어떤 고객 오늘 뭐 해줘야 되고, 오늘 올케이스 발주 뭐 넣어서 이거 해줘. 전일 실적에 대한 리뷰 해주고요. 오늘 5G 단가 좀 올랐는데 5G V50 오늘 저기 RP 하자. RP 진행하고요. 되게 매뉴얼적이죠? 매뉴얼적인데 여러분들이 이 습성을 아셔야 돼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정책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정책표 출력하는 매장들도 있고 컴퓨터에 띄워놓으시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러면 출력해서 뭐 SK면 SK 거, KT면 KT, 어디 거, 동구시 또는 10시에 출력된 단가표로 확인합니다. 자, 오늘 목표 뭐냐? 이번 주 목표 뭔데 지금 몇 프로 달성해 있다라고 하는 게 매니저들 사이에서 이미 공론화돼야 돼요. 자, 점장이나 사장은 뭐를 해야 되냐? 점장이나 사장이 소사장이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을 데리고 하는 점포 또는 그런 매장들이면. 근데 다매장을 하거나 좀 큰 매장을 해서 직원이 밑에 2-3명씩 있고 점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뭐 전달되는 내용이 있느냐, 아니면 거래처에서 뭐 6일날 유선 단가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판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근 이슈 관련한 거를 점장님이나 사장님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대응하자. 가이드라인이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8만 원인가요? 38만 원을 넘으면 안 되고 본사에서 다시 해피콜이 가서 그것에 대해서 38만 원 이상 지원받았다고 그러면 필요한 자료입니다. 자, 오늘 6월 3일이죠? 6월 3일 오픈 전 15시, 20시라고 평가되어 있어요. 20시 받은 거고요. 대단하죠? 대기업이에요, 이마트.
대기업입니다. 미팅룸 가면 저희 이마트 들어가려고 지금 접촉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 노브랜드에 일단은 MNO 통신 3사 가지고 입점을 할 예정인데요. 저 중소기업의 팀장 가면은요 쳐다도 안 봐요. 이마트 대기업입니다. 엄청나요. 근데 이마트도 이러한 체크리스트가 화장실, 매장 내에 다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냐? 그냥 형색만 갖춰놓은 거냐? 구색만 갖춰놨냐? 아닙니다. 오늘이 3일이에요. 매장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매장하고 안 되고 있는 매장 이런 것들을 딱 보면 뭐에서 딱 갈리냐면 예전에 미드스푼 저희도 했었죠. 잘 안 돼요. 6월인데 여기 5월로 돼 있고요. 막 한 15일까지 동그라미 쳐놨다가 15일 이후에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옷도 막 거의 지워졌어요. 이게 온지 뭐 1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대기업인데도 이렇게 관리가 됩니다. 오픈 전하고 15시, 20시에 와서 청소한 사람이 체크를 해주고 가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자, 요거 뭘까요? 요거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거. 요런 게요. 요런 게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죠? 요 벽 같은데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다 믿어요. 사람은 다 믿는데 그 사람을 믿는 거랑은 별개로 이거를 되게 로직 그냥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거예요. 3층 화장실에 내가 이게 3층 뭐 남자 화장실에 내가 15시에 오후 3시에 가서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프로세스로 짜져 있어요. 15시에 체크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15시에 여기를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려있어요 벽에. 그럼 자기네들 이 네임택으로 여기를 체크하고 가야 돼. 그래야 여기에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쳐지겠죠. 그 관리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기업들이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요? 저희 집 주차장도 가보니까 경비 아저씨들이 순찰을 돌 때 기둥마다는 아니지만 동마다 이런 것들이 딱 달려 있어요. 그래서 동 순찰하고 그거를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엑셀로 뭐 공표가 돼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이게 되게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고 매일 하는 거고 하니까 누구든 간과할 수 있고 누구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